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내 남편은 내가 정한다. 운명을 개척한 기생, 합정의 우하영 출세시키기입니다. 내가 대략 글자를 볼 줄 아는데 조보의 정사를 보는 게 재미있대요. 우리 고을에 오는 조보를 좀 빌려다 주세요. 동패낙송 중에서. 여기서 잠깐. 동패낙송. 동패낙송은 조선 후기 문인 노명음이 조선의 사회상을 반영한 한문 단편 작품을 수록한 야담집으로 일본 도요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입니다. 저자는 노명음이며 저술 시기는 1770년대로 추정되는데 조선 후기의 여러 한문 단편집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총 56편이 수록되었는데 각 편의 제목은 없으며 각 편이 시작될 때마다 항을 달리하여 첫머리에 동그라미를 그려넣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이라는 큰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는 경상 우병사 20원은 진주성 안에 틀어박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인 곤양군수 우하형은 이에 분개해서 20원에게 따졌습니다. 역적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신하된 자는 피로 얼굴을 씻으며 토벌해야 하는데 강병을 손에 쥐고 진군하지 않으니 장차 무엇으로 하늘이 내릴 벌을 피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20원은 여전히 겁에 질려 꼼짝하지 못한 채 희야 장수 이석복을 불러 우하형과 함께 출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석복도 겁쟁이여서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인 산음에서 병사들이 지쳤다고 군을 멈추니 우하형은 검을 빼들고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적을 치는 일은 한시가 급한데 어찌하여 노약자를 버리고 강한 병사들을 뽑아서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형이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갔는데 그는 일전을 펼쳐 적의 주요 인물인 정의량, 이응보 등을 모두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응보는 생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응보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아들이 그를 죽이기를 청하자 흔쾌히 허락하는 바람에 나중에 역적을 생포해서 압송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하영. 우하영은 조선 후기 위원군수, 경상도 병마절도사, 해령구사 등을 역임한 무신으로 본관은 단양이며 자는 해숙, 아버지는 군수 오순필입니다. 숙종 36년인 1710년 묵과에 급제했는데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곤양군수로서 진주의 군사를 이끌고 거창에 이르러 선산부사 박필건 등과 함께 난을 평정했습니다. 이듬해 전라오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고 1733년 이산부사, 황해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1734년 위원군수를 거쳐 1739년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형벌을 했다고 파직되었다가 1742년 해령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호쾌하고 담대했던 우하영이 막 무과의 급제에 의주해 군관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인데 그는 그곳에서 주탕비합정과 생활을 했습니다. 주텅비란 기생을 일컫는 다른 말로 북방에서 장교의 수발까지 책임지는 기생들을 흔히 주탕이라고 불렀습니다. 합정은 살림을 야무지게 할 줄 알아서 우하형도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는데 하루는 우하형에게 참수영을 감독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가서 보니 압록강을 넘어갔다가 붙잡혀온 죄수 9명의 목을 베는 일이었는데 생활이 힘들어 압록강을 넘어가 나무찜을 해오는 일이 많았는데 잡히면 국경을 넘어선 죄로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하형은 이들이 모두 가난한 백성들이라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하형이 너희는 살 길을 찾으려다 오히려 죽게 된 것이로구나라고 말하자 다들 눈물을 쏟으며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다 죽게 되었다고 죽을 지경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면 그게 사내겠느냐? 우하형은 결박을 풀어주고는 도망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하형은 군졸에게 이들을 내쫓으라고 명했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는데 우하형은 태연히 관하로 돌아와 의주부윤에게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의주부윤도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마음속으로 장하게 여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하형의 동료 장교들 역시 우하형의 의기를 칭찬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합정이 행장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공께서 마음대로 9사람을 구하셨으니 비방하는 작가 나올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우화영이 뇌물을 받아먹고 죄수들을 풀어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위기감을 느낀 우화영이 급히 의주를 떠나려고 하자 합정이 말했습니다. 공은 서울로 가서 벼슬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낙향하여 살림에 묻힐 생각이십니까? 나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몸이라 상경해봐야 의지할 곳이 없다. 고향인 평산으로 가서 초야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선달림의 관상을 보니 결코 출세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관 한 자리는 충분히 얻을 것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600냥 정도 있습니다. 공은 분명히 큰 장수가 될 것이니 이 돈으로 좋은 의복과 날랜 말을 사십시오. 그런 뒤에 한양으로 가서 벼슬 자리를 구해보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공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은 뛰어난 감각으로 우화영의 잠재력을 알아차렸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 지원했는데 우화영과 정식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와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화형은 여인의 사리 판단이 밝은 것에 감동하는 한편 서글픈 마음으로 훗날을 기약하며 떠났습니다. 여인은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화형과의 훗날을 위해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호라비로 지내는 장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죽은 아내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맡을 것입니다. 장부를 착실히 써서 모든 것을 기록해두겠습니다. 내 살림은 모두 자네 것인데 뭘 기록하고 말고 하나. 마음대로 하게. 이 장교도 여인의 현명함을 알고 후처로 삼고 싶어 했는데 여인은 장교 집안의 재산 현황을 꼼꼼하게 정리해 장부를 만들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챙기니 장교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합정은 장교에게 관청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인 조보를 갖다 달라고 해서 늘 살펴보면서 우화영의 소식이 조보에 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7년 후 드디어 우화영이 초산 군수로 온다는 소식이 조보에 실렸는데 의주에서 초산은 그리 먼 곳이 아니었고 합정은 때가 되었다고 여겨 늙은 장교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본래 우 군수와 장례를 약조한 몸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 집의 살림을 맡은 일에 무엇 하나 흉낸 것이 없고 모두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안주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여기 적은 기록을 보면 분명할 것이니 이제는 저는 약속을 지키러 떠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장교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 합정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합정의 굳은 결심을 막을 수가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합정은 남장을 하고 하인 하나를 데리고 의주를 떠나 초산으로 들어갔는데 우화영이 부임을 한 다음 날로 합정은 소장을 제출하러 온 백성인 척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서인이 은밀히 아랠 일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치고 사또 옆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화영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우화영이 의아한 마음에 또 오락하자 방에 들어선 합정이 갓을 벗고 말했습니다. 공은 의주에서 시침 들던 옛 정인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화영이 모를 수 없었는데 깜짝 놀라고 또 기뻐하며 잠시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찾아야 했는데 자네가 나를 먼저 찾았구나. 우화형은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때라 바로 합정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합정은 안주인으로 집안을 훌륭히 다스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화형은 집안이 한미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았었지만 꿋꿋한 기계와 엄정한 통치,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출세를 하여 절도사의 지위까지 올랐고 70여 세에 이르러 운명했습니다. 합정은 남편의 상을 치른 뒤에 전처의 자식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시골의 무관으로 절도사에 오르고 70세가 넘는 천수를 누렸으니 아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나도 남편이 어려울 때 만나 남편이 높은 관직에 오르도록 내조를 잘해왔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 후회가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 남편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더니 곧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는데 자식과 친척들은 우화영의 묘 옆에 합정의 묘를 만들고 그녀의 공을 잊지 않고
대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합정은 천민으로 태어나 기생이 되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실되게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을 만나는 데 성공한 여인으로 바야흐로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내 남편은 내가 정한다. 운명을 개척한 기생 합정의 우화형 출세시키기였습니다.